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스트링, 즉 문자입니다. 그리고 숫자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무엇인지를 알고 문자열을 나누는 방법과 대표적인 스트링인 프린트와 인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자료는 practice 05 스트링이 되겠습니다. 스트링이라고 했는데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글자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들을 다루는 전용의 타입이 있고요. 그것이 스트링, str입니다. 인티저지만 인티저라고 얘기하지 않고 int라고 얘기했고, 플로팅 포인트를 float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스트링은 str,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당연히 스트링은 글자들의 혼합체고요. 글자들 안에는 알파벳과 같은 기호 글자들, 그 다음에 숫자, 특수기호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파이썬에서는 한글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화학기호, 음악기호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글자들도 파이썬 안에서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스트링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우리가 플로우트나 인티저가 수학에서 온 것처럼 스트링, 즉 이 글자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인간 세계에서 왔어요.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특정 문장을 표현하고자 할 때 자주 쓰는 기호가 있죠. 그래요. 싱글 쿼테이션 마크하고 더블 쿼테이션 마크입니다.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열고 닫으면 이 안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국은 문자열이 된다라는 거죠. 더블 쿼테이션 마크로 감싸도 차이는 없어요. 아이작 뉴턴도 마찬가지로 문자열입니다. 다만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열었으면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닫아야지 이렇게 혼용을 해서 더블로 닫으면 end of line, 싱글로 시작을 해서 싱글을 봐야지 내가 끝이 나는 걸 알겠는데 끝을 못 찾겠네? 이렇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니 따라서 싱글로 열면 싱글로 닫아라, 더블로 열면 더블 쿼테이션 마크로 닫아라 라는 것만 이제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비어있는 문장을 만들 때도 있어요. 비어있는 문자열, empty string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보게 되면은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열자마자 닫고 더블 쿼테이션 마크를 열자마자 닫으면 이거는 분명히 스트링이기는 해요. 하지만 캐릭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empty string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트링 안에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글자, 즉 스트링의 사이즈는 얼마만큼이 최대 사이즈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거에 대한 거는 컴퓨터 메모리가 허용하는 만큼 저장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티저나 플로우트에서 연산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스트링에도 연산자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자열도 다 계산의 대상입니다. 계산의 대상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위한 다양한 연산자가 있어요. 문자열에 대해서 계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로는 보는 것과 같이 이제 built-in function for string, 스트링을 위해서 파이썬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함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건 len, len, length예요, length. 그 문자열 안에 몇 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카운팅하는 거고요. 보게 되면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어요. 조금 낯설죠?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티저가 등장을 했네요. 플로트도. 이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을 한 건 length 함수와 플러스 연산자인데 length는 간단해요. 문자열을 주었습니다. 알버트. 그러면 몇 개의 글자인지 세는 건데 알버트는 6글자, 6, 아인슈타인은 8글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베이스까지 해서 15가 돼요. 더하기 연산자는 쉬워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그냥 합쳐요. 그래서 둘을 합쳐서 A에 저장하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은 분명히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타입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문장이 들어가 있는 이 A를 한번 확인해 보면 타입 str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A의 랭스도 잴 수 있고 14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empty 스트링에 대한 사이즈를 랭스로 계산을 하면 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empty 스트링도 더하기 연산자의 대상으로 기존 문장에 합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예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더하기 연산자는 같은 타입, 여기서의 같은 타입이란 숫자 더하기 숫자,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로만 동작을 해요. 알버트라는 문자열을 정수 3하고 더하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수, 플로우트 타입인 9.0과 알버트를 더하면 마찬가지로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는 것과 같이 문자열 9.0 그리고 문자열 알버트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런 경우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문자열 사이에 더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실수를 정수로 바꾸고자 할 때 정수 데이터 타입인 int 가로 열고 바꾸고자 하는 실수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실수를 정수로 바꾼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수를 실수로 바꾸기 위해 float 데이터 타입의 input 파라미터로 정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함수 이름처럼 써서 가로 열고 닫고 여기 원하는 현재 7 정수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7을 스트링 타입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fourscore and에 이 7이라는 글자를 문자열로 바꿔서 더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이 더해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int float 결국은 방금 설명을 했지만 어떤 데이터 타입을 받아서 인티저 타입으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플로트 타입으로 바꾸는 용도로 우리가 썼는데 요거를 문자열하고도 섞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인티저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 파라미터를 0이라는 문자열을 줬어요. 문자열. 그러면 이렇게 0이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을 정수 0으로 바꿔요. 11이라는 문자열을 주면 11로 바꾸고 마이너스 324를 주면 마이너스 324라는 정수로 바꿉니다. 즉 무슨 얘기냐? 문자열이기는 한데 숫자로만 이루어진 문자열이라면 int와 float 요 함수를 통해서 타입을 바꿔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24 문자열을 float에게 주면 마이너스 324.0이 되고요. 56.34를 플로우트에 주면 56.34라는 플로우트로 변환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상식적이지만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자열을 int나 플로우트에 주면 당연히 변환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상식적인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희한한 건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를 스트링에서 할 수 있는데 자주 사용한다기보단 알아두면 언젠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문자열을 주고 거기에 이제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문자열을 5번 반복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듭니다. 4 곱하기 대시 문자열을 주면 대시 4개짜리 문자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특정 문장이 반복된 문자열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돼요. 이럴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고 곱하기 0이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문자열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앞쪽에서 살짝 봤죠. 뭘 봤냐면 A라는 변수에다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했는데 그래요. 변수에다가 스트링을 저장하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퀀스라는 변수에 att, gtcc라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걸 봤고요. 길이를 출력하면 7 그리고 시퀀스에 더하기를 해서 또 다른 문자열로 해서 결과를 new 시퀀스에 저장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요거를 랭스를 계산하면 14 요거를 다시 곱하기 2를 하면 요런 문자열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 변수는 당연히 파이썬에서의 변수는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타입인 스트링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은 특수기호입니다. 특수기호의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건
인용 구문 자체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인용 구문으로 우리가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시작을 하고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끝났는데, 안을 보면 that's not going to work가 있고 여기 또 싱글 쿼테이션 마크가 있어요. 얘가 왜 있는지에 대해선 영어 문장의 흐름에서 이해가 될 거고, 문제는 파이썬은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문자열을 열었으면 다음 싱글 쿼테이션 마크는 문자열을 닫는다고 생각해요. 이 뒷부분은 오류가 됩니다. 이거를 회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문장 안에서 써야 되겠다면 더블 쿼테이션 마크로 문자열을 열고 문자열을 닫는 방법이 있어요. 보는 것 같이 she said that is better. 더블 쿼테이션 마크가 들어가야 되면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열고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닫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 참 불편해요. 따라서 대부분의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escape sequence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escape sequence는 오른쪽과 같이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특수기호, 이 경우에는 시클 쿼테이션 마크죠. 요 앞에 백슬래시, 왼쪽 위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 아래로 끝나는 요런 백슬래시를 문장 안에서 쓰는 거예요. 자, 아래쪽을 먼저 보면 it가 되죠. it. 문자열 안에 싱글 쿼테이션 마크가 들어가고 싶은 건데, 보면 싱글 쿼테이션 마크가 들어가고 싶은 건데 앞에 있는 거와 다르게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열고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닫았어요. 그러면 이 싱글 쿼테이션 마크 문장 안에 있는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특수기호다라는 거를 파이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백슬래시를 합니다. 근데 교수님, 백슬래시가 아니고 원화 표시인데요. 매킨토시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키보드에 이 백슬래시가 있어요. 근데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백슬래시 기호 자리에 이 원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인의 컴퓨터에 따라 백슬래시가 있으면 백슬래시를 쓰는 게 디폴트고요. 그렇지 않고 한글 윈도우로 인해서 이게 원화 표시로 되어 있으면 원화 표시를 하고 보는 것과 같이 원화 표시를 escape 시퀀스의 시작으로 하고 여기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달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을 싱글 쿼테이션 마크 안에서 처리할 수 있고요. 글자 수를 세면 랭스로 IT 싱글 쿼테이션 마크 S가 돼서 이 백슬래시는 계산하지 않아요. 이거는 싱글 쿼테이션 마크가 문자열 안에 들어가는 특수기호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특수 목적의 코드일 뿐, 실제로 계산을 할 때, 랭스를 계산을 할 때 얘는 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왜 에스케이프 시퀀스냐? 파이썬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다. 즉 문장이 쭉 가다가 이거는 일반 글자가 아니야 라고 한번 흐름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리고는 일반 글자가 아니야 라고 한 상태에서 싱글 쿼테이션 마크 딱 보여주면서, 자, 이 싱글 쿼테이션 마크는 문자열의 시작과 끝이 아니야, 특수기호인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다시 S로 돌아오는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문자열 안에서, 문장 안에서 내가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표현하고 싶으면 백슬래시 싱글 쿼테이션 마크, 더블 쿼테이션 마크를 표현하고 싶으면 백슬래시 더블 쿼테이션 마크. 백슬래시 자체도 문장 안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백슬래시 이런 거 외에 백슬래시 탭을 하면, 이 자리에다가 백슬래시 탭을 하면 요만큼 탭을 띄우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백슬래시 n을 하면 줄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캐리지 리턴인 경우에는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문장 안에서 특수기호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특수기호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가 제가 있는 건데, 내가 화면에다가 출력을 했어요. a라는 변수를 했더니 1, 2, 3라는 세 줄로 나타내는 정보를 이 a라는 변수 안에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키보드 싱글 쿼테이션 마크 찍고 원 찍고 엔터 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 B처럼 하라는 겁니다. B가 딱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 B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열고 닫음으로써 문자열임을 표현하죠. 일단 원, 화면에 원을 출력을 해요. 그리고 줄바꾸기에 대한 이스케이프 시퀀스 특수기호 있다고 그랬죠. 얘예요, 얘. 슬래시 백슬래시 n. 그래서 원 백슬래시 n. 그러면 원이라고 출력을 하고 줄 바꿉니다. 2 백슬래시 n 줄 바꾸고 3. 따라서 컴퓨터 메모리 안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니? 라고 B를 한번 확인하면 방금 우리가 입력한 글자 그대로 1 다음에 escape sequence n, 2 escape sequence n, 3가 나오겠죠. 하지만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며 프린트 함수는 뭐예요? 결국은 사람의 눈에 보여줘야 되는 형태로 처리 완료한 후에 화면에 뿌립니다. 슬래시 n을, 백슬래시 n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화면에다가 이렇게 줄바꿈으로 실제 처리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1, 2, 3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escape sequence n을 사용을 해가지고 멀티라인에 해당하는 값을 변수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예제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요. 프린트 함수 뭐 여러 번 써봤는데 얘는 좀 기능이 좀 더 많은 애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면 A는 1이라는 문자열, A를 실제로 프린트 구문으로 출력을 하면 1이 출력이 되고요. 방금 전에 했었던 B는 1 백슬래시 n, 2 백슬래시 n, 3 그러면 프린트 했을 때 1, 2, 3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1에다가 백슬래시 t, 탭이에요. 그 다음에 2 한 다음에 백슬래시 n, 줄 바꿨네요. 3 한 다음에 백슬래시 t, 탭을 또 줬어요. 4. 그러면 1 다음에 탭 띄고 2 다음에 줄 바꾸고 3 다음에 탭 띄고 4에서 출력이 됨으로써 나름 2x2의 예쁜 형태가 나온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프린트 구문의 사용법이었고요. 프린트는 우리가 주로 하나의 값을 출력하는 용도로만 썼다 그러면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출력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쉼표로 값들을 띄우면 쉼표로 띄어져 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린트 구문에서는 요 싱글 스페이스 비트윈 댐이라고 되어 있으니 여러 개의 값이 있으면 값 사이에는 하나의 빈 공간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구문이 끝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ew line, 백슬래시 n이 new 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하고 줄바꾸기였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프린트하고 아무 값도 안 주면 아무 값도 출력이 안 되지만 요 끝에 프린트 함수의 끝은 줄바꾸기다 라는 거에 의해서 한 줄이 빈칸으로 빈 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불어서 여러 개의 값을 출력을 할 때에 그 값의 타입, 지금 보면 정수, 문자열, 실수인데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한 입력 파라미터로, 프린트의 입력 파라미터로 이렇게 계산식을 줘도 계산을 한 후 그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기 때문에 프린트는 단순히 하나의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개의 값의 타입도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한 발 더 우리가 프린트 속으로 들어가면 프린트 함수를 헬프 명령으로 주면 이렇게 입력 파라미터가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우리는 일단 이 value가 여러 개인 경우 value를 쉼표로 찍어서 여러 개로 구분하라. 요게 그 의미예요. 이게 있었다면 separator라는 것과 and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 프린트 함수를 호출할 때에 value 값만 여러 개 줄 수도 있는데 separator와 and도 줄 수 있다. 우리는 준 적이 없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주지 않는다면 separator는 디폴트로 그 빈칸, 한 칸, 그 다음에 separator라는 것이 값들 여러 개 사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지인데 그 한 칸. 여기 이렇게 설명이 서 있죠? string inserted between values. 그 다음에 and는 여기 보게 되면 그 문장의 last value, 끝값이 출력되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인데
앞쪽에서 우리가 new line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밸류들이 세퍼레이터를 사이에 두고 다 출력이 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 줄을 바꿨다. 이유가 우리가 별도로 주지 않으면 n 한 줄 바꾸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처럼 함수를 호출할 때에 입력 파라미터가 있으나 있죠. 하지만 호출하는 쪽에서 특별히 값을 주지 않으면 함수가 디폴트로 이런 식으로 값을 갖고 동작을 한다.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함수가 있는데 입력 파라미터가 있는데 SEP하고 END라는 입력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값을 주는 건 만약에 함수를 호출하는 쪽이 ACP하고 END 값을 주면 SEP하고 END가 받은 값으로 동작하고 SEP하고 END를 주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define 구문에서 집어넣은 SEP는 빈칸 하나, AND는 백슬래시 안으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제를 보게 되면 print ABC 하면 디폴트로 A와 B 사이에 한 칸 띄고 separator가 그러니까 B하고 C 사이에 한 칸을 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줄바꿈을 해서 여기로 가게 한 거죠. 안 줬잖아요. 안 준 거고 만약에 내가 separator는 문자열 대시다 라고 주면 A 대시 B 대시 C로 빈칸으로 있었던 거를 대시 글자로 바꾼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느낌표 두 개로 바꾸면 느낌표 두 개가 밸류들 사이에 있죠. 마지막으로 and를 r이라는 글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A-B-C에 r이라는 글자가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프린트 구문은 우리가 주는 밸류뿐만이 아니고 밸류들 사이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지 그 다음에 마지막 밸류를 출력한 후에 어떤 작업을 할지도 세세하게 정의할 수 있는 애다라는 거. 한 가지 더 배운 거는 우리가 펑션을 설명할 때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함수를 define하는 라인에서 변수 이름을 정의는 했으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assignment 무엇다 라고 쓰면 이런 거 이제 디폴트 밸류라고 한다.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지정을 해서 지금처럼 SEP는 뭐다 라고 지정을 해서 주면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지만 주지 않으면 그때는 define 구문 줄에 아래 define 하는 줄에 이렇게 assignment로 준 요 값을 가지고 동작을 한다라는 거. 따라서 디폴트 파라미터는 나중에 본인이 만든 함수에서도 여러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convert to Celsiu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프린트 구문을 통해서 이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두 줄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를 위해서 이렇게 AND 값을 굉장히 많이 바꿔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의미가 큰 예제는 아니고 한번 쓱 구경해 보면서 왜 이런 두 줄의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한 거는 input 파라미터, input 함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들 대부분의 예제들이 변수를 미리 만들고 변수의 값을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고 출력을 했죠. input 함수는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species는 input 그러면 요 input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잠깐 멈춰요. 그러면서 깜빡깜빡 prompt라는 걸 띄워서 사용자에게 입력을 요구하니 해봅시다. 방금 전에 이제 봤던 예제처럼 우리가 이제 species는 파이썬부터 실행을 해야죠. species는 input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print하고 species를 출력하면 호모 사피엔스가 실행이 됐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당연히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를 통해 입력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쓰는 함수가 input 함수입니다.
input 함수를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숫자를 입력받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돼요.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했을 뿐이지 이 타입을 출력하면 문자열입니다. 결국 input 함수의 리턴 값은 모두 문자열이에요. 따라서 그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 인풋을 받는데 그냥 아까처럼 그냥 화면에 아무것도 없이 나타나면 좀 심심하겠죠.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스페시스를 입력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보고 있는 것처럼 인풋인 건 맞는데 여기다가 뭘 인풋하라는 거지 그 설명을 쭉 써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입력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input 함수 안에 입력 파라미터로 줬던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썬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print species라면 python certus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고요. input 파라미터를 input 함수에게 input 함수의 input 파라미터로 문자열을 줘서 사용자에게 조금 더 상냥하게 어떤 값을 입력하라고 안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받은 값이 다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문자열만으로 우리가 문자열만 입력받고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겠죠? 결국 이제 정수를 입력받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input 함수를 받아서 입력받은 숫자가 비록 문자열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int 함수 있잖아요. int 함수를 사용해서 형변환을 하면 되죠.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정수가 나와서 정수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력받은 값을 실수로 바꿔야 되면 플로트로 바꾸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타입캐스트 인티저로 바꾸고 플로트로 바꾸고 스트링으로 바꾸는 걸 해봤으니까 스트링만을 리턴하는 인풋 함수의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정수와 실수로 변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라는 점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슬라이싱이에요. 우리가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자열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보는 것과 같이 슬라이싱을 한다 그러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 개수를 셀 때 1, 2, 3, 4, 1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0부터 시작을 해요. 이건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you only live once 이라는 문장을 a라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데 컴퓨터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you only live once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세야 되느냐? 첫 번째 글자는 인덱스를 0으로 줍니다. 0번째 글자예요. 1번째 글자, 2번째 글자. 자, 요거를 이해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2번째 글자를 출력하라 라는 거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왼쪽, 오른쪽에다가 넣어서 그 사이에 내가 읽어보고 싶은 그 글자의 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1, 2 아니에요. 1, 2 아니고 0, 1입니다. 0, 1, 2. U가 돼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 U가 화면에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문자열에서 필요한 글자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추출한 글자들을 더할 수도 있어요. 4, 5, 6, 7을 더했습니다. 0, 1, 2, 3, 4, 5, 6, 7. 얘 4개네요. 그래서 only가 나왔고요. 시작 지점과 끝 지점도 지정할 수 있어요. 단, 시작은 9가 맞는데 끝은 파이썬에서는 요 끝이 12면 12를 포함하지 않고 12 앞, 11이에요. 1까지. 자, 그래서 9, 10, 11까지이기 때문에 liv가 나타납니다. 12라고 써있다 그래서 12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파이썬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흔하게 실수하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기 바래요. 끝 지점을 명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시작 지점인 10, i부터 끝까지, 점까지. 그래서 i once가 되고 시작 지점을 명시 안 할 수도 있어요. 끝만 지정한 거죠. 자, 끝이 7이면 6번째 것까지 포함한다 그랬으니 7의 앞, l까지 포함하면서 앞에 있는 모든 것.
YOU 한 칸 띄고 ONL, YOU 한 칸 띄고 OLN이 2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문장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많이 해요. 이런 거를 이제 정식적으로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는 것과 같이 인덱스 값을 사용합니다. 틀리지 말아야 될 거는 0부터 센다라는 것,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시작과 끝을 명시하는 인덱스를 쓴 경우에 끝에 있는 값의 바로 앞까지만 포함한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흔하지 않지만 마이너스 기호를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를 한다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점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해봐야 그냥 0이니까 U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A12--2는 12가 여기고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건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그 앞에 거. 그래서 C까지 어디서부터? 2에서 C까지. E 스페이스 ONC까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인덱스를 줄 수도 있는데 뭐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더불어서 앞쪽에서 문자열에서 특별한 정보만 추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요. 2017년 3월 31일은 비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어에 대해서 추출, 몬스 추출, 데이 추출, 웨더 추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덱스 값을 줘서 슬라이싱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일,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티저 플로우트에 이어서 컴플렉스도 있었네요. 한 가지 더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배웠고요. 스트링 데이터 타입은 글자들이 묶음이 들어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글 쿼테이션 마크와 더블 쿼테이션 마크로 이를 감싼 애들이 주로 다 문자열이었죠. 그리고 여러 줄로 이루어진 것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알파벳과 숫자 외에 특수 기호도 우리가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간단해 보였던 프린트 함수가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할 수도 있고 값 사이에 다양한 값들을 띄워 넣을 수도 있으며 그 다음에 출력한 내용 끝에다가도 특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한 입력이 가능하다. 이거를 인풋 함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인풋 함수는 문자열만 리턴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트링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실습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남는 시간이 있으면 w3schools.com 이런 부분까지도 또 우리가 실습을 하도록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또 한번 얘기하지만 강의 노트 안에 있는 예제들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스트링에 대한 이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